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프롤로그 60년 인생의 반전. 제 이름은 김영희. 올해 60입니다. 30년 전 29살에 3살 어린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편네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더군다나 가난한 집 출신이면.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온 저를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라곤 전세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이것만 해줄 테니 앞으로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일부 며느리라는 이름의 전쟁. 시집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영희야,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우리 아들이 고혈압 걸리면 어쩌려고? 영희야, 청소는 했어? 구석에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영희야, 예쁘게 생긴 여자는 못 믿어. 언제 바람 피우고 도망갈지 몰라. 명절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추석이면 혼자서 20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육전.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서 밤 10시까지. 언니, 나 동태전 좀 더 갖다 줘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 큰 시누이 은주가 거실에 편하게 앉아서 주문합니다. 언니, 나도 육전 좀요. 따뜻한 거로요. 작은 시누이 은미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과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두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설거지 많이 했네요? 우리 일찍 가봐야 해서. 수고하세요. 명절 끝나고 돌아갈 때도 설거지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아들 뒷바라지는? 하지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승진했습니다.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마침내 작은 회사지만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뒷바라지 잘해줘서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진수. 영희야, 애들 잘 키워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들이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비를 아끼려고 제가 직접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의대에 합격했고 작은아들 진수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할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에요. 꼭 드세요. 시부모님은 손주들이 오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우리 손주들이 최고야. 영희가 애들은 잘 키웠어.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부 탐욕의 자매들. 반면 남편의 두 여동생은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 은주는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기였습니다. 엄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이혼하려고 해. 위자료 변호사 비용 좀 도와줘. 시어머니는 2,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작은 시누이 은미는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엄마, 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합의금이 필요해. 1,000만 원만 빌려줘. 시어머니는 또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두 딸은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사업자금 좀. 엄마, 애들 학원비가. 엄마, 집 수리비가. 매번 1,000만 원씩. 많을 때는 수천만 원씩. 하지만 딸들은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유산으로 정산하면 되지 뭐.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제 힘으로 샀고 아이들 학비도 제 힘으로 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한우, 고급 과일, 건강식품. 영희야, 괜히 돈 쓰지 마. 우리 필요한 거 없어. 시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말했지만 제 선물만큼은 받아주셨습니다. 산부 치매, 그리고 10년의 간병.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80세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는 누구야? 치매였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계실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언니, 우리도 모시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요. 언니가 맏며느리잖아요. 당연히 모셔야죠. 두 시누이는 한마디씩 하고는 발을 뺐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부 간병의 나날들. 첫 해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기억을 잃었지만 대부분은 멀쩡하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내가 나를 모셔줘서. 그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영희야, 내 돈 어디 갔어? 내가 훔쳐갔지. 엄마, 저 영희예요. 며느리.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있어요. 거짓말. 내가 다 가져갔어. 도둑년아.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배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 집에 가야지. 시어머니가 기다리는데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밤새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침대 옆에서 졸았습니다. 3년 차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채워드렸지만 어머니는 그것도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런 걸 채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을 갈아야 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영희야, 나 배고파. 밥 줘. 엄마, 방금 드셨잖아요. 거짓말. 난 아침부터 굶었어. 나 죽으라고 밥도 안 줘. 하루에 5끼, 6끼를 차려드렸습니다. 4년 차에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제 팔을 깨물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희. 며느리 영희. 영희? 영희가 누구야? 내가 우리 며느리일 리 없어. 우리 며느리는 착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저를 기억하시는구나. 5년 차부터는 목욕도 거부하셨습니다. 싫어. 물 무서워. 나 안 씻어. 어머니를 욕조에 앉히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어머니를 달래고 씻기고 말렸습니다. 등을 닦아드리다가 울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등. 예전엔 그렇게 딱딱하고 무서웠던 시어머니의 등이 이제는 연약한 새 한 마리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욕 후 로션을 발라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이 6년 차에는 욕창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어머니를 뒤척여드렸습니다. 아파. 왜 자꾸 만져? 엄마, 욕창 생기면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연고를 바르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거즈를 갈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보내자. 당신 몸이 먼저 망가지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우리가 모셔야죠. 7년 차, 8년 차, 9년 차. 어머니는 말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병원에서 잘하고 있대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진수가 승진했어요. 다 엄마가 지켜봐 주셔서예요.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럴 때면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10년의 고된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시누이는요? 언니, 우리도 바빠서요.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언니가 잘 모시고 계시니까 걱정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겠지. 엄마가 나를 선택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오부 마지막 선물. 어머니는 90세가 되던 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영희야. 10년 만에 제대로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가느다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며느리여서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네가 이 집안을 살렸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도 손주들도 다 망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미안해. 처음에 너를 못 믿었던 거, 가난하다고, 나이 많다고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영희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진짜 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영희야.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육부 유산 분배의 날, 장례를 치른 후 유산 분배가 있었습니다. 총 유산 3억 원, 우리 부부에게 1억, 두 딸에게 각각 1억씩. 공평한 거 아니야? 10년 동안 간병한 게 1억의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두 동서는 코웃음 쳤습니다. 언니, 우리도 바빴어. 안 그래? 그래, 언니만 힘든 줄 알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동서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옷 좀 가져가도 돼요?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두 동서는 어머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이불, 가방, 신발. 모든 걸 큰 트럭에 실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경대도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세요. 이 시계도요? 네. 이 반지랑 목걸이도요? 가져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가 아끼던 물건인데. 괜찮아요. 물건이 뭐가 중요해요. 추억이 있으면 되죠. 그렇게 두 동서는 트럭 가득 짐을 싣고 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알아? 은주랑 은미가 뭘 노린 건지. 엄마가 치매 걸리고 나서 옷주머니에 돈을 숨겨놨대. 10만 원, 100만 원씩.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면서. 뭐? 그거 알고 옷을 다 가져간 거야.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거야. 귀금속도 다 챙겨갔고,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엄마가 남긴 추억이 있으니까요. 칠부 진짜 유산. 3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댁이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유언이요? 어머니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네.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 2015년 5월 3일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무슨... 여사님은 며느리 김영애 씨에게 특별히 남긴 유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3층 건물 1동. 현재 시가 15억 원. 네. 둘째,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토지 300평. 현재 시가 5억 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셋째, 신한은행 계좌 3개. 총 잔액 7억 원. 이게 무슨... 모두 김영희 여사님 명의로 등기 및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7억 원 상당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변호사가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내 딸 같은 며느리 영희에게. 영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처음 널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가난하고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많고 학벌도 없었으니까. 전세금 1,000만 원 주고는 이게 전부야.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했지. 정말 못되게 굴었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았어. 내가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20가지 전을 부치면서도 웃는 얼굴로 내 딸들 시중 들던 모습. 내 딸들은 그때 뭐 했니? 거실에 앉아서 언니, 나 동태전 좀 더 하고 있었지.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도 못되게 굴었어. 일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하냐고. 근데 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상 차려주고 출근했지. 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승진하고 손주들이 의사에 공무원 되고 이 집안이 일어섰어. 그리고 10년 동안 나를 간병해줬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내가 내 시어머니 모실 때 겪었으니까. 욕먹고 맞고 밤새 잠 못 자고. 그런데 넌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어. 아니, 내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넌 분명 울었을 거야. 혼자 몰래. 내 딸들은 뭐 했니?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얼굴 비추고 언니가 잘 모시고 계시니 걱정 없어요 하고 갔지. 내 딸들은 평생 내게 손만 벌렸어. 이혼한다고, 애가 사고 쳤다고, 사업한다고. 1년에 수천만 원씩 가져갔지. 한 번도 갚은 적 없어. 근데 넌 단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네가 가져. 27억. 내 딸들한테는 각각 1억씩만 줬어. 그것도 아까워. 근데 법적으로 자식 몫은 줘야 한다니까. 영희야, 너라면 이 돈을 가치 있게 쓸 거야. 손주들한테도 잘해주고 우리 아들도 잘 보살필 거야. 내 딸들은 그 돈 받아봤자 도박으로, 사치로 다 날릴 거야. 내가 너무 잘 알아. 영희야,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넌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 아니, 착한 딸이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0년 동안 내 병수발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나를 엄마처럼 돌봐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순자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도 울었습니다. 두 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팔부 진짜 유산의 의미. 며칠 후 두 동서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 유산 우리도 권리 있어. 소송 걸 거야.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27억을 언니 혼자 가져? 말도 안 돼. 은미도 거들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소송 거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신 멀쩡하실 때 공증하신 유언장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언니가 꼬드긴 거 아냐?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잖아. 10년 동안 간병하는 동안 두 분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죠. 명절에도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30분 있다가 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소변 못 가리실 때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았는지 아세요? 밤에 배회하실 때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아세요?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맞아요. 제가 알아서 했죠. 두 분이 안 하니까요.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27억은 너무해. 우리도 딸인데. 어머니가 두 분한테 평생 얼마를 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정리해둔 장부를 꺼냈습니다. 은주 아가씨, 이혼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사업 자금 3천만 원, 집 수리비 1,500만 원, 자녀 학원비 명목으로 매년 500만 원씩.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미 아가씨, 합의금 1천만 원, 사업 실패 메우기 2천만 원, 남편 빚갚기 1,500만 원, 차 구입 자금 2천만 원. 그건 빌린 거야. 갚으려고 했어. 3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두 분이 어머니께 받은 돈 합치면 각각 1억 5천은 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산으로 또 1억씩 받으셨잖아요. 제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께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명절마다 제 돈으로 선물 사드렸고 10년 간병 비용도 다 제가 댔어요. 두 시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에서 나온 돈, 그거 가져가신 거 알아요. 그건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그것도 어머니가 두 분 생각하며 넣어두신 거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가보세요.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두 시누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동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부 어머니의 진짜 마음.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영정 속 어머니는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였습니다. 영희야, 나 변호사 사무실 좀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래? 네,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유언장 좀 써야 해서.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병원에서 치매래. 어머니,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정리해야 할 게 있어.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무슨 말씀을. 난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어. 가난하다고, 나이 많다고 맨날 구박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넌 한 번도 삐치지 않았어.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 묵묵히 다 받아주고 웃으면서 더 잘하려고 했지. 어머니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니야. 넌 원래 단단한 애였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본 거야.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영희에게 증여합니다. 딸들한테는 법정 상속분만 주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영희야, 넌 자격 있어. 내 딸들보다 훨씬 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제가 그 10년을 견뎌낼 거라는 것도 10부 60대 여자의 깨달음. 지금 저는 예순입니다. 강남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큰아들 민수는 병원 원장이 되었고 작은아들 진수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5이나 됩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최고야. 손주들이 안기면 행복합니다. 요즘 저는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요양원에 가서 치매 환자들을 돌봅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실까요? 할머니, 밥 드세요.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신기해합니다. 영희 씨,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10년 경험이 있어서요. 웃으며 대답하지만 가슴 한쪽이 뭉클합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11부 같은 나이 친구들에게 요즘 동네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희야, 나도 시집살이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시어머니는 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만나기 싫어.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나이 드시면 다르더라. 어르신들도 외롭고 무서워하시거든. 그래도 나는 못해. 요양원 보낼 거야.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도 언젠간 늙잖아.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그건 우리가 시어머니 대한 거 보고 배우는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해보면 보답이 와. 돈이 아니라도 마음의 평화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하다 보면 정이 들어. 미운 정, 고운 정. 그게 다 사랑이더라고. 12부 진짜 유산. 어제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애 하나 더 낳으려고 해요. 그래, 좋지. 근데 엄마, 우리 애들 할머니 없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역할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엄마 보고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저도 나중에 우리 와이프 부모님 잘 모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게 돈만 아니었어요. 진짜 유산은 효도가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할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가 모실게요. 두 아들이 이렇게 자란 건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60세, 인생의 보상. 지금 제 통장에는 27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 말. 10년 동안 쌓인 미운 정, 고운 정.
가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선물 소중히 쓸게요. 손주들한테도 잘해주고 나중에 제가 늙으면 저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요. 30년 전 1,000만 원 들고 시집왔던 가난한 며느리. 아무도 믿지 않았던 29살 신부. 하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된 지금 받았습니다. 27억이라는 재산. 그보다 더 큰 너를 믿는다는 어머니의 마음. 후기 60대 여성분들께 저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시집살이 힘들었나요? 물론입니다. 간병 힘들었나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나요? 매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60세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가족은 끝까지 버티면 보답한다는 것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진심으로. 그러면 언젠가 꼭 보답이 옵니다. 그게 돈일 수도, 말 한마디일 수도,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27억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받았습니다. 네가 내 딸이야. 그 한마디가 27억보다 더 소중합니다. 60세 김영희 올림. P.S. 두 시누이들은 결국 소송을 걸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0%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명절이면 오지만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해요. 돈의 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효도했다는 걸 이제는 두 분도 아니까요. 그리고 요즘 두 시누이가 가끔 전화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떻게 모셨어요? 나도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저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원망은 없어요. 그저 제가 배운 걸 나눠줄 뿐이에요. 진심은 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